북극 봉쇄와 본토 방어 중 미국의 국방 전략이 어디에 주력하느냐. 이 문제가 최근의 핫 이슈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를 전쟁부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국방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국 봉쇄보다는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최근의 보도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본토 방어라는 의미는 미국에 대한 마약 유입과 이민 유입 문제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남미에 미국이 이 정치적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고 또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더욱 철저히 봉쇄하고 또 러시아, 중국, 조선이죠. 북을 포함해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망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도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과 연방 군대를 주지사나 시장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시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치안 유지도 미국의 본토 방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발표하는 각종 안보 전략 중 최고 수준은 미국의 대통령, 백악관이 발표하는 국가안보 전략입니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입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국가안보 전략은 본토 집중과 중국 견제라는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볼턴과 같은 군산 복합 체제와 팽창주의자들로 인해서 중국 견제가 대만 전쟁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로 과대해석된 측면이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이러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이죠. 이거를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을 현재의 경쟁자이자 미래의 주적으로 설정하면서 대만 전쟁을 공언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바이든은 당연히 이 대만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의 하원 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만에 방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면서 대만을 봉쇄하는 훈련을 하는 등 이런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바이든 시대에 트럼프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나아가서 바이든 시대에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위해서 또 대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토식 아시아 동맹을 추진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을 미국이 강요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완성하고 여기에다가 쿼드죠. 호주, 그다음에 인도와 같이 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에 와서는 별도의 국가안보 전략을 따로 노조하지 않기 때문에 1기 때 수립한 국가안보 전략의 범위 내, 즉 대중봉쇄와 미국 본토 방어라는 기조가 현재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방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 전략은 대통령이 정한 국가안보 전략에 따라서 국방장관이 발표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국방 전략이 중국을 봉쇄하고 대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에서 군비를 증강하기보다는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최근의 언론의 흐름이고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가 최근의 핵심 이슈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미국이 이 대만이죠. 중국의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는 것, 그러한 정책을 철회한다면 동북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의 일부가 철수하는 등 안보 지형이 크게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미 국방전략의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서 중국 봉쇄와 본토 방어다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언론에 따라서는 이 방점이 이 본토 방어로 강조되면서 현재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법적 효력이 없지만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하고 전쟁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를 겨냥해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고 베네수엘을 마약 운반선이라고 하면서 격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800명의 미군 장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헥세스 국방장관이 이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경제적인 중국 봉쇄뿐만이 아니라 군사적 중국 봉쇄를 하면서 대만 긴장을 고조시켰는데 과연 트럼프는 그러한 기조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 봉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 전쟁이라는 점을 되게 이제 부각시키는데 이 전쟁이라는 의미가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만 전쟁까지 포함하는지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트럼프 2기의 행정부를 보게 되면은 겉으로는 강경 발언이 내세우지만 1기 때와 달리 군부 증강을 강조하는 인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트럼프 역시 해외죠. 해외에 미군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국방 예산을 감축했다. 심지어 5년에 걸쳐서 그죠? 5년에 걸쳐서 매년 8%씩 이렇게 감축하겠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 중동에서 국방 예산을 감축하고 다만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국방 예산을 오히려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기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세력이죠. 마가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래서 미국의 모든 힘을 미국 본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써야 된다. 이러한 세력이 마가입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방비 감축도 주장합니다. 즉, 이러한 마가 세력은 군산 복합 체제가 아니고 오히려 군산 복합 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산 복합 체제를 비난하죠. 트럼프나 현재 국방부 장관 그리고 미국의 그 안보 인사들의 최고위급도 전부 다 군산 복합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사들입니다. 대만 전쟁에 관해서 사실은 트럼프는 이 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이 국익이 있을 때만 참전하겠다 이런 모호한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반드시 미국이 대만 전쟁에 개입한다 그러는데 트럼프는 개입을 안 할 수도 있고 미국이 국익이 있어야 되고 또 참전할 경우에는 대만이 그러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익과 직결이 없거나 대만이 어떠한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모호성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봉쇄가 군사적인 의미라면 바이든이 지금까지 추진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태세죠. 이러한 정책을 계승해야 됩니다. 대만 전쟁의 주체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대만에 바로 붙어 있고 또 과거에 일본이 대만을 점령한 바 있기 때문에 일본은 대만 전쟁에 아, 반드시 참여하게 되고 일본 본토까지 전쟁터가 되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양 군대가 주체이므로 여기에 대항해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사령부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일 미군은 병참사령부인데 이거를 통합전투사령부, 한미연합사 같은 통합전투사령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군을 전투사령부로 승격하고 그다음 미군과 일본 자유대를 연합하는 연합사령부를 하고 그다음에 유엔사를 단순히 이 북한, 조선이죠. 1950년 한국전쟁이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해서 유엔사에 독일이라든가 새로 신규 가입시키면서 유엔사를 동북아 전체에 미국의 국방 전략에 복속시키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이든이 해왔는데 이것을 트럼프가 계승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바이든이 이러한 추진했던 것들이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점차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우방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등 아시아식 나토를 추진하기 위한 동맹들이죠. 이러한 동맹들과의 불화, 그죠? 동맹들과의 불화가 생기면서 소위 동맹 중시 전략, 아시아를 위한 나토식 아시아 동맹 전략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아시아에서의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동맹은 주요한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대만 전쟁을 주장하는 고위급은 콜비 이 국방차관입니다. 국방차관은 국방 전략을 담당하는 정책톤이고 이 콜비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지배를 하려면 전 세계의 인구와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밀집되어 있는 이 동아시아죠. 이 동아시아를 포기하면 안 되고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야 되는데 중국이 이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결할 수밖에 없고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그 접점이죠. 접점. 그 전쟁 무대가 바로 대만이기 때문에 콜비는 유럽에서 미국이 철군하더라도 또 중동에서 미국이 양보하더라도 이 대만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해야 되고 대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게 콜비인데 이 콜비가 대표적인 강경론자이고 지금 국방 전략이죠. 국방 전략을 제1기에 이어서 제2기에서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들이 이러한 콜비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미국 본토 방어가 중요해지고 또 콜비의 주장이 이 중국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사우디 사우디나 이란 분쟁이죠. 특히 이란에게 핵무기를 허용한다든지 유럽에서 철수한다든지 이러한 그 대중 강경론을 갖고 있으면서 콜비에 대한 비난이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콜비가 대만 전쟁을 주장을 계속하는 이런 강경론을 펼치면 볼턴이죠. 볼턴의 강경파가 낙마하듯이 낙마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대만 전쟁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콜비는 강경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방 전략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게 중국에 대한 군사 봉쇄보다는 미국 본토 방어다고 보도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콜비와 같은 강경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일정한 주문을 하는 것이고 국방장관도 역시 그러한 일정한 주문을 하면서 콜비와 같은 강경론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봉쇄는 바이든에 비해서는 군사적 봉쇄보다는 미중 분업을 조정하는, 즉 공급망을 조정하는 경제적 봉쇄가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근 트럼프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서 대만과의 외교적 접촉을 차관급 이하로 격화시켰습니다. 바이든 시대에는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과의 외교적 접촉의 수준을 높였죠. 미국의 하원 의장이라든지 미국의 고위급들이 전세 비행기를 타고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의 고위 인사가 미국에 방문하는 등 이러한 식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대만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과의 외교적 관계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현재 모호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대중 정책, 즉 대만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 지형도 매우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국가 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이 이 본토 방해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가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봉쇄, 강경책이죠. 이것을 계승할 것인지, 그 계승해서 대만 전쟁에 대비해서 바이든이 해왔던 것처럼 동아시아의 군비를 증강하고 또 한반도의 위기도 심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단순히 이 경제적 봉쇄 정책을 취할 수 있고 심지어 중국과 미국의 분업이 사실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죠. 최근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이 대두를 포함한 미국의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함으로써 매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분업은 미중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군사적 봉쇄를 안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봉쇄도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한다는 거죠. 즉 미중 분업의 근간을 깨지 않으면서 단순히 중국이 고부가 가치 산업 위주로 미국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수준으로 대중 정책을 후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와 대만 전쟁 준비에서 후퇴한다면 바이든 시대에 추진해온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이 트럼프 시대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공공연하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종결한 후에 북미 대결을 하기보다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 북미 정상회담을 주력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노벨 평화상을 타고자 하는 거고, 이러한 노벨 평화상을 타고자 하는 트럼프의 노력에 있어서 대만 전쟁에 실제로 참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선택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의 지지층은 전쟁이죠. 특히 대만 전쟁을 주장하는 군산 복합제를 배후에 두고 있는 전쟁파들이 있었고, 또 이와 정반대로 해외 전쟁에 반대하는 마가파들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2기의 주요 지지층은 다 마가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어, 1기의 주요 최고급 관료들이죠. 최고급 관료들은 전쟁파들이 있었지만 지금 최고급 관료들,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죠.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안보 담당 보좌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동아시아에서 바이든이 해왔듯이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현재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중 봉쇄를 군사적 의미가 아닌 경제적 의미로 추진할 때 우리 국민이 투쟁하고 또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견인한다면 미국의 군산 복합 체제나 한국의 분단 냉전 세력들 그리고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재무장하려는 일본의 방해를 물리치고 얼마든지 우리가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이든 시대의 대중국 군사 봉쇄 정책이죠. 이 봉쇄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 섣불리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할 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대중 봉쇄의 의미가 군사적 의미까지 포함하는지는 면밀하게 관찰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런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과 대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